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제 영상 중에 스케일링, 잇몸 치료 이런 영상들이 꽤 있죠. 제가 칫솔질 얘기를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 보면 이제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의사가 안 하고 직원이 하던데요? 이게 직원이 해도 됩니까? 이런 영상이 있어요. 스케일링, 잇몸 치료.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케일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의 일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잇몸 치료는 잇몸에 염증 생긴 걸 치료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죠? 이 치아 테두리, 잇몸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이 계속 껴있는 거죠. 이게 보통 세균,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껴가지고 거기서 염증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잇몸이 붓고요, 피가 나고, 그러다가 뼈가 눕고 뿌리가 드러나고, 이제 이게 잇몸 질환의 증상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1번, 내가 스스로 열심히 매일 닦아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치료에. 그 다음번에는요, 너무 오래돼서 딱딱한 게 굳은 게 있으면 이게 칫솔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띄워줘야 됩니다. 이 딱딱하게 굳은 걸 다 아시죠? 뭐라 그래요? 치석. 그렇죠, 그 치석을 띄워줘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치석은 염증의 원인 물질이 아닙니다. 염증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치석이 생겼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잇몸 염증이 있었구나, 그래서 잇몸뼈가 녹았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띈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띄워주긴 해야 돼요. 왜냐면 지저분한 거니까 띄워야죠. 그 다음번에는요, 이걸 깨끗하게 띄어야 내가 청소할 때 좋은 환경에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띄워주는 과정, 이걸 보통 우리가 치석 제거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치석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 있어요. 닦다 보면 여기 노란 거 꼈다, 여기 어두컴컴한 거 꼈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거, 이게 잇몸 위쪽에 있는 치석입니다. 요걸 깨끗하게 띄는 거. 그 다음번에는요, 안 보여요. 하지만 잇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잇몸 안쪽에 뿌리까지도 치석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안쪽도 닦아야 되죠. 이건 잇몸 안쪽의 치석이라고 그래요. 누가 띄느냐? 치과 의사가 띄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잇몸을, 끔찍하지만 이렇게 좀 열고 들어가서 안에까지 막 이렇게 청소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깊은 잇몸 치료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게 약간 경증의 잇몸 치료는 누군가를 잘 가르쳐서 이 잇몸 치료를 하게 만들면 치과 의사가 그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환자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직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어딜 가요? 정형외과. 근데 이제 정형외과에 가면 이게 디스크 수술하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래요. 그런데 물리치료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 물리치료는 누가 해야 돼요? 치료인데. 그렇죠, 정형외과 의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형외과 의사가 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누군가를 좀 잘 가르쳐서 요 물리치료를 하게 만들면 내가 디스크 수술하고 이런 복잡한 환자들을 볼 때 시간 할애가 좀 더 되겠다. 이게 효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직업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물리치료사예요. 그럼 물리치료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정형외과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만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잇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경증의 잇몸 치료는 조금 누군가를 가르쳐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직업이 치과위생사입니다. 의료기사라고 합니다. 의료기사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될 일 중에 일부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치과에서 요 정도라고 표현하는 건 이겁니다. 잇몸의 위쪽 부분, 또 잇몸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치석을 깨끗하게 떼어내는 일을 한다. 이걸 치석 제거, 영어로 하면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치과의사. 그리고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직종이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잇몸 치료 받으러 갔는데 이거는 치과위생사가 했어요, 직원이 했어요? 그럼요. 그거 하라고 만든 직업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취도 해야 되고 저 안에쪽까지 잇몸 치료를 깊이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요? 반드시 치과의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은 의료기사고, 이분들이 스케일링, 잇몸 치료하는 직업이에요. 조금 안타깝게도, 그러면 의사가 환자 보는 동안 누가 옆에서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도와줄 사람이
치과 의사 옆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해요? 같이 근무하고 있던 치과 의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료를 보조해주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앉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 보조하던 사람이 내 치료하네? 기분이 좀 이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보조하는 직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과의생사분들이 바쁜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치과의생사의 직업적인 유래는 잇몸 치료를 하라고 만든 사람들이에요. 스케일링 하라고, 치석 제거하라. 이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 하나는 충치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죠? 잘 닦아야 됩니다. 먹는 거 조절해야 되고. 그 외에는요, 어금니에 홈을 메꿔야 돼요. 그렇죠. 어금니에 있는 잔 홈에는 칫솔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게 충치가 자꾸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홈을 메꿔줘야 된다. 이건 의료행위입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치과 의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홈 메우기는 치과 의사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번에 이 평평한 면에 충치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불소 치약 써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의 불소를 치과에서 발라줘요. 이거를 불소 도포라고 합니다. 이건 치료 행위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치과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잇몸 치료처럼 불소 도포, 그 다음번에 치아 어금니에 홈을 메우는 건 분명히 치과 의사가 해야 될 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 범위라고 판단한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권한을 가진 직종. 이걸 의료기사라고 하고, 이 의료기사 중에 하나가 치과위생사예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물리치료사, 또 뭐가 있어요? 방사선 기사. 그 다음번에요,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의료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과에 갔는데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원장님이 아닌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스케일링을 한다. 아,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치과위생사인가 보다. 이 사람이 치과위생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알 방법이 뾰족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누굽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치과위생사 아닌 사람이 또 그 일을 하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 예. 그 다음번에는요, 치과위생사가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얼굴뼈 큰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 다음번에 뭐 치과에 있었으면 CT를 찍거나, 이런 것들은 치과의사 아니면 방사선 기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건 치과의생사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예. 이런 것들이 잘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환자를 위해서 내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이게 선진사회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100% 선진사회냐? 글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지금도 여기저기서 조금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됐건 간에 잇몸 치료, 그중에서 잇몸의 위쪽과 잇몸의 조금 아래쪽에 들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치석 제거 술이라고 얘기하는 의료 행위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 할 수 있도록 연마하고 수련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환자분들한테 좋은 잇몸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 치과위생사를 가르치는 대학이 있겠죠. 그렇죠? 그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 연수회도 지금 되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는 스케일링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하는 거다 라고 하는 세미나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근데 치과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한편으로 보면 임플란트, 뭐 예를 들면 수술,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마이너하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되게 중요한 기초 치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초 과학이, 그렇죠?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이게 탄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기초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많이 줘야지 거기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의대도 그래요. 시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치과대학, 의과대학에 기초학교실이 그렇게 잘 살아남질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죠. 이 얘기가 좀 셌습니다만 요즘 그 응급의학과, 심장내과, 심장외과, 뭐 이렇게 어려운 과들 사람이 별로 안 간다. 어렵고 힘들지만 돈도 안 되지만 너는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돈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기초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이것도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얘기가 치과에서 잇몸 치료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사는 의사만, 치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일부분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임받은 영역만 일을 하고,
불법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일들은 안 하고, 이게 환자를 가장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선가 조금 허점이 보이고 틈이 보이면 이런 것들 잘 단도리해서 진정한 의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